적게 가지고 있어도 나답게 즐거운 기분으로 살고 싶다. 인생이 심플해지는 10가지 습관. 1. 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순환시킨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저의 일과예요. 아침 공기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듬뿍 들어있어 몇 번씩이라도 심호흡을 하고 싶어지게 맑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더러움과 먼지, 정체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2. 머릿속 생각을 노트에 적는다. 차를 마시며 노트를 펼치고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있는 이것저것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허브로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면 그것을 노트에 일단 적어두는 것이죠. 책이나 잡지에서 보고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가보고 싶은 곳, 텔레비전에 나온 궁금한 사람 등 뭐든지 노트에 메모해둡니다. 남에게 들은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가 체한 것처럼 마음에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떠오르면서 기분이 찝찝해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가 그 나쁜 기운을 질질 끌고 가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까지 기분 나쁜 에너지를 퍼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로써 기분을 일단락 짓고 그 일을 그냥 맡겨버리고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여있는 것은 종이에 써서 밖으로 내보내세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벼워집니다. 3. 식사는 좋아하는 것을 감사하며 먹는다. 식사 시간은 음식을 맛보며 즐기는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은 몸에 좋고 이것은 몸에 나쁘다, 먹으면 이런 병에 걸린다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는 듣고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일단 듣기는 하지만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00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 중엔 뭐든지 잘 먹고 식사를 즐기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를 좀 더 단순하게 즐길 것, 머리로 생각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맛을 즐길 것, 그리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4. 이게 있으면 안심인 것을 갖는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이가 학교에서 옮아온 감기에 저와 남편까지 전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마누카 꿀입니다. 마누카 꿀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침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로 심한 목감기가 걸렸을 때였어요. 먹고 나서 잠깐은 물이나 음식을 먹지 말고 목구멍에 발꿀이 머물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습관 5.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저는 체내 시계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기상시간은 봄, 여름엔 5시쯤으로 빠른 편이고 가을, 겨울에는 6시쯤. 일어나면 몸이 건조하니까 우선 상온의 미네랄 워터를 한 컵 마십니다. 때로 슬라이스 레몬이나 민트잎을 띄워서 마실 때도 있어요. 6.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고에 큰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마음을 바꾼 후부터 인간관계가 무척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귀중한 시간을 쓰고 함께 불쾌한 기분이 되지 말고 타인은 있는 그대로 좋다라고 인정하고 뇌가 두근두근해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좋은 기분으로 있는 것이라는 점도 언제나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꼭 괜찮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지금을 소중하게 즐기는 것. 저 또한 열심히 뭔가에 몰두하며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언제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7. 시간의 질을 높인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습니다.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두근두근 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받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잘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기분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마음을 씁니다. 만약 그 일로 상대가 감정이 상했다면 그것은 나쁘게 받아들인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 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아이를 믿고 지켜본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웁니다. 아이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참견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꾹 참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앞질러서 실패하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경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켜봐주는 것. 대신 넌 할 수 있어 해보렴 이라고 긍정적인 말걸기를 늘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방도 기본적으로는 아이에게 맡기고 손대지 않습니다. 특히 딸은 자기 방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습관 9. 집에 부담 없이 사람을 초대한다. 미국 사람은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오픈되어 있지? 처음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것입니다. 부담 없이 친척이나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2, 3박은 기본으로 하는 것에 처음에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집에서 홈파티를 하거나 바비큐 파티를 열어 근처의 이웃을 초대하는 등 교류가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이 참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으로 이사가 결정되었을 때 일본에서도 미국처럼 열린 마음으로 부담 없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느긋하게 마음이 놓이는 편안한 공간. 물건이 적고 깔끔한 거실이라면 손님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죠. 우리 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고 아이들도 다음엔 누가 와서 자고 가요 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만남과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10.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우리 가족이 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맑은 날은 자연 속에서 보낸다. 정해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낚싯대, 그물, 잠자리채와 곤충 채집통, 테니스 라켓, 피크닉 매트, 마실 것, 그리고 과일과 과자를 준비해서 출발. 큰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갯바위 낚시. 큰아들과 남편이 낚시를 즐기는 사이 저와 큰딸 그리고 막내는 바위에서 소라게나 작은 물고기를 잡으며 놀죠. 물론 집에서 느긋하게 보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공원에서 유유자적하게 보냅니다. 도시 속에도 찾아보면 정말 많은 공원이나 자연이 있거든요.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건을 줄이고 홀가분해진 지금 이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하면 익숙한 동네와 친구와도 헤어진다는 쓸쓸함이 있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물건을 줄이고 미니멀하게 보다 심플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다운 미니멀함으로 매일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죠. 방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미니멀리스트 미셸 저자의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라는 책이었는데요. 책 앞부분에는 거의 미니멀 라이프를 담았는데 무인양품 제품을 사용한 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끝에 부분에는 이제 10가지 습관, 인생을 심플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봤는데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저는 못해요. 저는 누가 부르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웬만하면 가거든요.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원체 누가 안 불러주면 안 나가니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저자는 약간 시간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이렇게 뭔가 얘는 진짜 한 달 전쯤에 미리 얘기를 안 하면 만나기 힘든 친구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저조차도 이 친구를 좀 약간 뭐랄까요. 이 친구와의 시간 이런 게 되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불러서 저가 항상 나가는 그 친구들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뭔가 좀 강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 이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간 심리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코니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건데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딱 1번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음식도 저도 일단 그 뭐가 안 좋다 좋다 이런 게 있으면 보긴 해요. 근데 그걸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좀 꽂힌 거는 제가 소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이 좀 찌고 얼굴이 붓고 이런 게 짜게 먹어서가 크더라고요. 뭐 양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소금이나 뭐 소스 이런 거를 막 치덕치덕 발라가지고 먹으면 그게 다 나트륨이잖아요. 막 찌는 거죠. 부어있고. 그래서 발사믹 식초도 사실 과일이잖아요. 그거 당이 있고 해서 그냥 요즘에는 흰 식초만 뿌려서 먹는데 안 붓긴 하는데 식초도 너무 많이 부어서 레몬도 좋아하거든요. 식초랑 레몬은 너무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위가 쓰리더라고요. 또 이런 거를 정말 좀 조절을 못하는 건 나는 내일부터는 조금씩만 뿌려서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저도 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럴까요? 이걸 딱 녹음하고 나서 아파트에 있는 공용 공간에 있는 식물들이라도 좀 보고 와야겠어요. 오늘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쵸? 참 동기부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재택을 하게 되면 사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딱히 동기부여? 뭔가 목적이 없으면 밖에 안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미니멀. 그러니까 뭐 딱히 뭘 해야 되는 게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참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인데 아무튼 나가봐야겠어요. 좀 이따가 밖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겠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거 비우셨나요? 버린 거나 정리한 거나 기부한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거 중에 뿌듯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